안녕하세요.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에서 액티브 ETF 운용을 맡고 있는 그레이스입니다. 그럼 10월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 ETF의 운용 성과와 한 달간의 포트폴리오 운영 경과를 리뷰하겠습니다. 10월 한 달간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 ETF는 1.41%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S&P 500은 7.16% 상승하면서 저희 포트폴리오가 비교지수보다 저조한 성과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10월은 본격적으로 3분기 기업 실적이 발표되면서 실적에 따라 종목과 섹터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었고요. 견조한 실적을 기록한 에너지와 금융섹터, 헬스케어 섹터가 이번 달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반면에 저희 ETF 포트폴리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 소비재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시장 우려가 커지면서 특히 두 섹터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포트폴리오 투자 종목 정보는 에셋플러스 홈페이지 그리고 HTS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종목 구성과 비중은 홈페이지와 HTS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음으로 성과 요인 리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실적이 발표되면서 3분기 실적과 향후 영업활동 전망에 따라 주가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성과 기여가 높았던 종목은 단연 모더나였는데요. 헬스케어 섹터 강세 흐름에 머크와 모더나의 항암 백신 공동 개발 발표가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좋은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인모드는 강력한 미용 수요와 신제품의 높은 매출 성장으로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뉴 포트리스 에너지는 유럽 중심으로 글로벌 LNG 수요가 확대되는 흐름에서 패스트 LNG라는 독창적인 플랫폼으로 향후 큰 폭의 매출과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컬과 애플도 이번 분기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긍정적인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하위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위 종목에는 테슬라와 아마존이 부정적인 기여를 했고요. 두 기업 모두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기존에 테슬라가 보여줬던 높은 성장률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 우려가 좀 커졌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저희는 테슬라가 가진 전기차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경쟁력과 혁신적인 미래산업 가치를 고려할 때 여전히 높은 비중으로 유지해야 할 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번 분기 실적에서 AWS 성장률 둔화가 좀 실망스러웠고요. 이커머스에 대한 향후 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하면서 주가 조정이 있었습니다. TSMC와 시놉시스는 반도체 수요 감소에 대한 시장 우려가 커지면서 저조한 성과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는 경기의 하락 국면에서 기업의 클라우드 솔루션에 대한 투자 지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럼 종목 비중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가장 큰 폭으로 비중이 변한 종목은 블랙락인데요. 블랙락은 글로벌 1등 자산운용사로 2021년 말 기준 AUM이 10 트릴리언 달러 규모이고요. 원화로 환산하게 되면 한 1.4경 정도 됩니다. 이 중 ETF의 AUM은 3.3 트릴리언 달러 규모입니다. 블랙락은 우리에게 익숙한 아이쉐어스 브랜드와 블랙락 브랜드의 ETF를 운용하고 있죠. 3분기 블랙락은 주식시장 하락 시기에도 견조한 실적을 기록했고 특히 ETF는 이번 분기에도 넷플로어가 성장하면서 저희가 주목했던 ETF 산업의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저희가 블랙락에서 주목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다이렉트 인덱싱인데요. 다이렉트 인덱싱은 개인에게 맞춤형 지수를 구성하고 이것을 고객의 계좌에서 개별 종목 단위로 직접 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블랙락은 2021년도에 아페리오를 인수해서 다이렉트 인덱싱 사업을 강화하는 전략을 발표했죠. 이 비즈니스는 이제 막 준비하는 단계여서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저희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향후에 큰 폭의 성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블랙락이 가지고 있는 강한 브랜드 파워와 ETF 중심의 경쟁력이 앞으로 이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했고 이번 달 비중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우버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글로벌 승차 공유 플랫폼 기업입니다. 저희는 리오프닝 시기에 우버의 성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봤고요. 코비드 기간 동안 이 기업이 비용 효율화를 꾸준히 진행했기 때문에 이익 상승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SAP는 기업의 재무, 영업, 인사 등 ERP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아마 기업에서 재무 관련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겐 익숙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기업을 공부할 때 좀 더 친숙하게 느꼈던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SAP의 하나라는 프로그램을 한국인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 회사를 주목했던 이유는요. 이 회사가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 솔루션으로 사업 모델 체질 개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번 분기 실적에서 클라우드 매출이 전체 매출의 41% 수준으로 비중이 늘었고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도 37.8%를 기록하면서 미국의 사스 기업의 성장률을 뛰어넘는 높은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저희는 SAP의 이런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에 좀 주목했고 강달러 환경에서 SAP가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 달에 신규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는 미국 의료보험 시장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 뉴포트리스 에너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NG 수요 증가와 이 기업의 독창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비중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비중 하락 종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은 저희가 기업 실적을 리뷰하면서 경쟁 환경에 변화는 없는지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이 여전히 견조한지 플랫폼의 가치가 훼손되지는 않았는지를 고민하면서 비중의 변화를 줬습니다. 우선 가장 큰 폭으로 비중 변화가 있었던 종목은 알파벳인데요. 광고 사업의 경쟁이 좀 치열해지는 환경 변화를 저희는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틱톡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과연 유튜브가 현재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기 때문에 비중을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부킹, 워크데이, 마이크로소프트, 시놉시스는 어려워지는 매크로 환경에서 차별화된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고 좀 더 강한 해자를 가진 기업 중심으로 저희가 비중을 확대하면서 상대적으로 이 기업들의 비중은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분기는 지난 분기와 다르게 기업마다의 좀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실적 발표를 하면서 자신감이 느껴지는 기업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기업으로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강건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집중해서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10월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 ETF의 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좀 더 나은 성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